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국어 지학사 5-1단원 점검하며 읽고 쓰기에 있는 논리 너머의 낯선 세계가 깨어난다 라는 지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내용 전개 방식, 서술상 특징, 글쓰기 전략을 묻는 문제인데 말만 이렇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문제 유형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서 선지에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이렇게 출제되는 거 다 내용 전개 방식에도 해당하고 서술상 특징에도 해당하고 글쓴이의 글쓰기 전략에도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이 글에 세 가지 그림이 제시되는데 하나가 빠져서 추가했어요. 이 세 가지 그림에 나타난 대페이지망 기법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대페이지망의 형식과 대페이지망적 시도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고 교과서 학습 활동에 독자가 화가라면 읽는 목적이 무엇이고 이에 따른 읽기 방법이 무엇이고 교육자라면 또는 기업인이라면 읽는 목적과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묻는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읽기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을 묻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우선 표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은 설명문이고 주제는 대페이지망 기법의 개념과 형식, 그것이 현대사회에 끼친 영향입니다. 특징을 보면 시각자료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는 것, 핵심 개념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닌 의의를 밝히고 있다는 것,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내용을 뒷받침한다는 것, 전문가들의 분석과 분류를 활용하여 대상을 설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대페이지망 기법이란 전치로 번역되는 개념으로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내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대페이지망 기법의 형식이 나타나는데 사란 알렉산드리앙이 분류한 형식도 있고 수지 게블릭이 분류한 대페이지망 형식도 있는데 사란 알렉산드리앙이 분류한 형식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볼게요.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는 친숙한 사물의 크기를 과장하거나 크기에 변화를 주는 것이고 보완적인 사물을 조합하기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어 보이는 사물들을 한 공간에 병치하고 결합하는 것이에요. 이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는 바로 레슬러의 무덤에 나타나는 기법이에요. 꽃의 크기가 방만한 거죠. 이 방만한 꽃의 크기는 상식의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고 비현실적인 것이죠. 이렇게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가 적용된 마그리트의 그림을 보면 감상자는 장미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을 걸어올 것 같다. 저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본다면 더 불가사의하고 낯선 세계가 펼쳐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억이라는 그림은 보완적인 사물을 조합하기라는 기법이 적용된 그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합성인데 그림을 보면 석고상의 관자놀이 부위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죠. 이게 바로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합성인 거예요. 사람이 다쳐 피를 흘리는 것에 익숙한데 사람이 아닌 조각상이 피를 흘리는 것은 낯선 것인 거죠. 이 그림이 감상자에게 주는 효과는 상상의 무한지대로 우리를 밀어넣는다. 즉 무한한 상상력을 갖게 만든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이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는 대페이지망적 시도를 통해 성공한 기업의 사례가 제시돼요. 바로 화장지 사업에 집중한 미국의 한 제지 회사의 시도인데요. 이 사례는 대페이지망적 시도가 예술을 넘어 경제 분야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해요. 이 회사의 시도가 뭐냐면 이 회사의 가장 큰 수익원은 원래 제지 사업이었는데 화장지 같은 위생용품은 매출에서 극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회사의 대표가 미미한 화장지 산업에 회사의 장래가 있다고 보고 이에 집중하기 위해서 핵심 사업 부문들을 과감히 처분해버립니다. 이 파괴에 놀라 주가가 급락하고 증시 분석가들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여기서 파괴라는 것은 핵심 사업 부문들을 과감히 처분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회사의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는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파괴의 형식은 이렇듯 창조의 형식인 것이라고 이 사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완적인 사물을 조합하기 기법이 나타난 사례를 보면은 휴대용 전화기에 컴퓨터 기능을 더한 스마트폰, 그리고 서커스의 음악, 무용, 미술과 같은 예술을 결합한 공연 등 각종 융합 상품이 바로 그 사례가 되겠어요. 이 둘은 대페이지망적인 결합과 합성의 시도가 이룬 산업적 성취의 사례이기도 해요.
이렇듯 대페이즈망은 문화, 예술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 중요한 창조의 수단으로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페이즈망이 현대 사회에 끼친 영향이 되겠죠. 지금까지 점검하며 읽고 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